3월 8일은 국제연합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북한은 같은 날을 이름을 조금 바꿔서 국제부녀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 하면 떠오르는 사람 뭐 누가 있을까요? 여기 답이 써있는데 리설주. 영부인 리설주가 갖고 있는 백이라던가 아니면 옷이라던가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볼 때 어떻습니까? 리서치가 갖고 나오는 그런 브랜드, 뭐 샤넬이라든지 디올 이런 것들은 하이엔드 그 명품의 여러 등급 중에서도 거의 상위 단에 오. 있는 명품 브랜드로 저도 알고 있고요. 검정색 구두를 신었는데 색깔이 맞지 않는 스타킹을 같이 신었더라. 아 코디가 좀 안 맞는다. 패셔너블하거나 네, 그런, 네. 그러니까 페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만들어진 그런 옷을 많이 입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체제와 관련 없이 그 리설주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호감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쭤보는데 리설주 정도의 스타일이면 어떻습니까? 이 남성으로서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동양의 미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통제되어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차분한 이미지, 어떤 가부장적인 이미지 하에서의 여성의 전형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퍼스트 레이디들이 역할도 굉장히 많고 적극적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리설주가 이미지와 분위기나 이런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약간 소구력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좀 거시적으로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네. 보면은 일종의 오페라나 이런 연극 연출과 좀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리설주와 우리 또 김여정 나오잖아요. 조금 네, 있으면 네. 그분이 좀 다른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 리설주가 온화한 동양적 미인의 퍼스트 레이디의 그 롤을 가지게 되면서 김여정은 강하고 또 전략적이고 여장부 같은 느낌을 주고 체스판이 체스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안에 이제 자녀도 등장하고 김정은도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양새를 갖춰가는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명품이나 이런 게 언밸런스한 거 저도 오늘 처음 배웠는데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선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실수조차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사실 북한에 뭐 리설주 김여정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작년에 북한이 이제 잠수함 진수식 그 자리에 리설주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최선희 외무상. 해군이 함정이나 잠수함을 이렇게 진수를 할 때 샴페인을 깨트리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최선희 외무상이 와가지고 저도 그 화면 보면서 상당히 신박하네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영부인이나 김여정이 부부장이 아닌 진수 의식을 주도해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저도 눈길이 갔고요.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최선희 외무상 하면은 사실은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대참사로 끝나면서 사실상 저 최선희의 정치 인생, 뭐 심지어는 이제 생물학적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 관측을 다 빗나가게 하고 지금 나름 승승장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박 교수님, 최선희 외무상 그 생존 비법을 뭐로 봐야 할까요? 그거는 북한식 표현의 토대죠. 가정 배경.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어디서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내각 총리를 했던 최영림의 수양딸입니다. 최영림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만경대 혁명학원 1기 졸업생. 만경대 혁명학원은 김일성 시기에 빨치산 투쟁을 했던 그 정말 그 유가족들이죠. 가장 최측근들의 네. 자녀가 다니는 거잖아요. 김일성의 부관도 했고 가장 내각 총리까지 했던 인물이 수양딸이니까 수청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보시기에 외무상으로서 역할은 잘 하고 있을까요? 뭐 워낙 베테랑인 것은 확실하고 또 미국을 오래 대상을 해봤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그 북한 내부에서 뭐 흔히 말하는 대미 일꾼들 뭐 나이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 김영철도 그렇고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현재로서는 의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냥 과연 최선희도 아까 이설주 얘기했고 뭐 김여정도 얘기하는데 그들의 이 위상이 북한 내에서 여성 전반에 대한 위상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연구자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북한이 아직도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 유교적 전통이 굉장히, 엄청 큰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 최선희가 부상까지 외무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전반적인 여성의 이전보다의 권위 향상이다라고 보기는 좀 이른. 여전히 그 고위층의 여성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우리 유 교수님, 그 학교 다니실 때 그 당시와 네. 지금 이제 딱 교수가 돼가지고 네. 접하는 젊은이들, 학생들과 어떻게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세요? 네, 좀
조금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간 것 같고 사회적인 책무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이제 자랐던 세대였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권리와 이득에 이제 많이들 민감해하는 세대인 것 그거를 같다는. 교수님이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아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매우 액티브해지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미래를 이제 개척해 나가고 하는 그런 자세, 진취적인 부분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본인이 학생이실 때랑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북한도 상당히 변했다. 아까 장마당 세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도 늘었다. 뭐 탈북민들이 이제 많이 전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또 이혼율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혼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넘어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혼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와 비슷한 유형의 그런 성격들이 북한에서 MZ세대라고 불리는 장마당 세대에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적게는 30만에서 100만 명 이상이 아사하고 난 후에 북한이 보급체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장마당에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알아서 상황이니까. 먹고 살아야 알아서 돼요. 먹고 네. 직접적으로 가서 그런 경제 활동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만큼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나 체제에 대한 의존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역시 한류. 북한식 한류. 표현하면 괴뢰 문화. 네. 그게 한국 문화가 다 들어가고 그 한국 문화에 대한 노출과 경험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자신들의 갖고 왔던 전통적인 선전선동이 덜 먹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북한에서 나타나는 그 장마당세의 특징인데 그거는 김정은 현 체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청년 중시 사상 만들고 그렇지. 여러 가지 법 만들어 갖고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법 중에 그게 있잖아요. 평양 문화법. 올해 북한도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금지시켰어요. 네. 처벌한다. 뭐 심지어는 뭐 사형까지 총사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도 북과 남과 그리고 아마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또 비슷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가 아닐까 싶은데 북한이 요즘 또 계속해서 재입대를 권장하고 권유하고 마치 모범처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피포위 의식이라 해서 그렇죠. 네. 늘 외부에서 자신들이 포위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위협을 계속 북돋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재입대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라는 이제 그런 게 연출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는 뭔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별로 주는 것도 없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북한 여성들은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여성들도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7년 어떨 때 뭐 10년 이렇게 이제 의무고 북한에서 여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당이라던가 뭐 아니면 좋은 기업소 이렇게 배정받을 수 있어서 간다고 하는데 남북이 참 사이좋게 지내서 감군으로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